한국.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너무 시간 낭비 같은데. 여기 동료들과 한참 동안 설전을 벌이는 영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가자는 팀원들의 의견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것 마냥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에 대한 동료들의 집착이 너무 심해 그래. 그러면 한국에 가서 너희가 당해봐야 알지. 라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의 수석 프로듀서 제임스 윌슨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 인프라를 취재해왔고,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죠. 그동안 저는 뉴욕의 지하철, 파리의 메트로, 도쿄의 야마노테선 등 세계 유수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취재했습니다. 각각의 도시들은 저마다의 특색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뉴욕은 24시간 운영되는 강점이 있었고, 파리는 예술적인 역사 디자인으로 유명했으며, 도쿄는 정시성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의 지하철은 혼잡하고 무질서했으며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중국 베이징 지하철을 취재할 때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러시아워 때 승객들이 서로 밀치며 탑승하다가 촬영 장비가 파손되는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BBC 제작진들이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어차피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심지어 제작회의에서 한국의 지하철이 뭐가 특별한가요? 그저 더럽고 시끄러운 또 하나의 아시아 교통수단 아닌가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은 계속해서 서울 지하철의 독특한 시스템과 문화를 강조했고, 특히 최근 방문했던 외국 기자들의 놀라운 후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제 경력 20년 동안 보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요? 도쿄도 아니고요. 제작 회의실에서 던진 PD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도쿄 지하철 취재 때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는 완벽한 정시성을 자랑한다는 도쿄 지하철을 취재하다가 큰 좌절을 맛봤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도쿄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하시죠?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복잡한 환승 체계, 관광객을 위한 안내 시스템 부재, 결국 한 달간의 촬영 분량을 전부 갈아엎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제작진은 계속해서 서울의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의 SNS 후기, 교통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서울 지하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런던 교통국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서 단 한 명의 안내원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보통 아시아의 공항철도는 복잡한 탓에 수많은 안내원이 필요한데 말이죠. 혹시 한국은 공항철도가 잘 안 되나 보네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픽토그램과 다국어 안내로 이루어져 있었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것은 사람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역 방면. 모든 안내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찾아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람이 필요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 촬영팀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환승 구조 때문에 잠시 길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김태우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BBC 촬영팀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마침 궁금한 게 있었던 저는 그에게 지하철 이용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받은 이 카드 하나로 정말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김 연구원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카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서울의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는 기본이고 택시 요금도 결제할 수 있죠. 심지어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도 이 정도까지는 못하니까요. 그럼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의 제안에 저희 팀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을 나와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자신의 카드로 버스에 탑승하더니 잠시 후 다시 지하철로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화면에 환승 할인이 적용됐다고 표시되죠. 교통수단을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심지어 게이트 디스플레이에는 환승 가능 시간까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런던에서도 환승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김 연구원은 이어서 카드를 들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집어 카운터에 섰죠. 교통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점원은 아무렇지 않게 결제를 진행했고 거래는 순식간에 완료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카드로 쌓은 포인트를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지하철을 탈 수 있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닌 하나의 통합생활 플랫폼이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서울 시민의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게 가능해요. 그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려는 순간 저는 촬영 감독에게 눈짓했습니다. 이건 꼭 담아야 할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행을 걱정해주던 아내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주목해야 할 이유를 찾았네. 그들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이미 현실로 만들어냈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건 서울 지하철이 보여줄 수많은 놀라움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촬영 이틀째, 우리는 서울 지하철의 진정한 면모를 보기 위해 아침 러시아워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에서 이 시간대 촬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카메라를 밀쳐내거나 때론 거친 항의를 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대는 촬영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든 촬영 감독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강남역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그려진 노란 선을 따라 완벽한 줄을 서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군대 같은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오자 하차하는 승객들이 먼저 내리고 그제야 차분히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통제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임산부 배지를 한 여성분이. 제가 카메라를 들어 촬영하려는 순간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그는 멀리서 배지를 단 임산부를 발견하고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죠. 이런 장면은 연출된 게 아닌가요? 제가 옆에 있던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바로 서울 지하철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강남역에서 환승을 시도했습니다. 보통 대도시의 환승역에서는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남역은 달랐습니다. 바닥에 색깔별 동선 유도 장치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안내했고 중간중간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혼잡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저 안내판이 지금 2호선은 분빈이 신분당선을 이용하라고 추천해주네요. 김 연구원의 말대로였습니다. 안내판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승 통로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선 사람들은 한쪽으로 비켜서서 급한 사람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런던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했지만 실패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캠페인이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문화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환승 통로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서 저와 스태프들이 가보니 한쪽 구석에서 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 모른 척 지나치기 일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어디서 엄마랑 떨어졌니? 정장 차림의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먼저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저기, 강남역에서 엄마 손을 놓쳤어요.
아이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즉시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역무원을 호출했고, 다른 주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역무실에 가봤는데요. 2번 출구 쪽에서 아이를 찾는 어머님이 계시대요. 양복 차림의 회사원이 뛰어와 알려주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에는 미아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CCTV와 역무원들의 네트워크로 수분 내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죠. 실제로 5분도 채 되지 않아 아이의 어머니가 역무원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그동안 아이를 도와주던 시민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10분 안에 해결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된 거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첨단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서울의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우리는 다음 촬영지로 향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꼭 보여주고 싶다며 강남역 지하상가로 안내했죠. 여기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묻자 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역은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닙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거대한 지하도시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지하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의류 매장과 화장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는 마치 지상의 번화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보시죠. 김 연구원을 따라 걷다 보니 지하상가는 마치 위로처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길을 잃을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LED,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저기 보이시나요? 김 연구원이 가리킨 곳에는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고 적힌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시스템인가요? 실시간으로 지하상가의 공기질, 온도, 습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외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이곳은 항상 쾌적하죠. 심지어 여름철 지상에 찌는 듯한 더위도 여기선 느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밖은 한여름의 무더위였지만 이곳은 봄날처럼 쾌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고 푸드에비뉴라고 적힌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맛집들이 즐비했고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가게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였습니다. 이 키오스크들은 8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어려움 없이 주문할 수 있죠. 결제도 모바일 페이부터 해외 신용카드까지 전부 가능하고요.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젊은 뮤지션들이 어쿠스틱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하철 문화살롱 프로젝트입니다.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작은 문화 공연을 선물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공간에서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아, 그것도 보여드리죠. 김 연구원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공간에 스마트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나 비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비상구는 300m마다 하나씩 있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가장 안전한 대피 경로를 안내해주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군요. 이건 하나의 작은 도시, 아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김 연구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다음은 더 놀라우실 텐데요. 우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지하철 관제센터였습니다. 처음엔 촬영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김 연구원의 특별한 배려로 입장이 허가되었죠. 이곳이 서울 지하철의 심장부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 가득 펼쳐진 관제실에 들어서자 마치 NASA 통제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운행되는 열차들의 위치와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혼잡도가 90% 이상인 구간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음 열차의 배차 간격을 조절해서 혼잡도를 분산시키죠. 한 관제사가 우리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AI가 승객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운행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차 간격을 줄이죠. 우산을 안 가져온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할 거라는 걸 예측하니까요. 그럼 사고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모든 열차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날 것 같은 부품은 미리 감지해서 교체하죠.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사고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때 한 모니터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 3호선 한 열차의 에어컨 성능이 약간 떨어지네요. 다음 정비소에서 바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니. 다음으로 우리는 한 열차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거든요. 이 열차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이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열차입니다. 9호선과 신분당선에서 운영 중이죠. 기관사 없이 AI가 모든 걸 제어합니다. 실제로 앞쪽을 보니 기관사 없이 열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승차감이었죠. 기존 열차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였고 정차할 때도 완벽한 정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 지하철의 미래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노선을 무인화할 계획이에요. 촬영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닌 도시의 미래였다고. 런던의 지하철이 19세기 산업혁명의 상징이었다면 서울의 지하철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는 길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면서 세계의 수많은 도시를 취재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나요?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가졌던 제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깨닫고 있거든요.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혼잡할 것이다.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을 것이다. 무질서할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제가 본 서울의 지하철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 첨단 기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까 본 그 어린아이를 도와주던 시민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이해하겠어요. 이곳은 도시의 문명이 응축된 공간이었네요. 기술은 기술대로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닌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있죠. 런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로는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마치 교향곡을 사진으로 담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지. 지하철 하나만 봐도 이 도시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네요. 김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그의 말에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본 것들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앞으로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옆자리에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이 19세기 산업혁명을 상징했다면 서울의 지하철은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다고요.
기술과 인간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 제가 본 것은 그런 미래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 보았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시민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들, 첨단 기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일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도시의 리듬. 사실, 이번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 어떤 제목으로요? 지하철을 넘어서 서울이 그리는 미래로요. 이건 더 이상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건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의 모습, 그 자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요. 그들도 이 놀라운 경험을 해봐야 할 테니까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도 곧 깨닫게 될 거라고. 왜 서울이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기내 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슬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전해드리는 행복튜브였습니다.